야, 축구를 이렇게까지 망쳐놓냐? 분노의 객검이 날아와도 사과는 없다. 라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홍명보 감독의, 이제 홍명보 전 감독이죠. 귀국 행사에서도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 이후에 정몽규 협회장도 귀국을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번 새벽 축구 팬들의 분노는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으로도 향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결과만 좋으면 넘어가겠지라며 슬그머니 덮어온 위기들이 쌓이고 쌓였고 결국 32강 탈락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지만 이 시각 기준까지 정몽규 회장은 아직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자의 이야기를 보면 홍명보 감독과 선수단이 떠나고 난 40분 뒤 정몽규 협회장이 입국장에 나타났습니다. 홍 감독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앞만 보며 공항을 빠져나가는 사이 남아있던 축구 팬들은 또다시 분노를 쏟아냈고요. 정몽규, 야, 축구를 이렇게 망쳐놨냐? 일부 축구 팬은 개껌을 던져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미 13년도 축구협회 수장이 되어 이듬해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팬들의 노여움을 샀죠. 그 당시에도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던 대표팀은 1승도 하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정몽규 협회장은 현재의 시련을 거울 삼아 더 큰 도약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로부터 12년이 더 지난 지금에 와서 더한 반발과 마주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무능함을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쏟아졌을 정도이기도 한데요. 자, 이 기사를 보면 월드컵 16강도 못 갔는데 홍명보와 클린스만 이들에게 100억 원을 펑펑 사용했다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사태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명보 감독과 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의 이목이 쏠리며 두 사람에게 투입된 비용만 100억 원이 넘는다라는 분석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의 연봉은 약 216만 유로, 38억 원 정도로 추산됐고요. 전체 감독 중 16위에 해당하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의 연봉은 이번 일본 국가대표팀을 엄청나게 활약하게 만든 하지메 감독과 비교하여도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도 약 92억 원 정도로 알려졌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두 감독의 공통점이 약 100억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그야말로 연봉을 받아갔음에도 그에 비해 결국 결과는 처참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큰 문제점이 지적을 받습니다. 매년 300억 원 나랏돈을 쓰고 있는 축구협회. 월드컵 폭망한 뒤 결국 법의 철퇴를 빼들었다라는 기사가 쏟아진 겁니다. 축구협회에서는요, 매년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적인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건데 정부에서는요, 이와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축구협회 조직 전체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는 거죠. 자, 2년 전 국회에 출석한 홍명보 감독은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9월 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국 축구의 지금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국가대표팀에 마지막에 봉사를 한번 하고 라고 했지만 당시 문체부는 감사 끝에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고 제도 개선과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에 중징계를 내려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축구협회는 반발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1심 법원은 감사 결과가 위법하지 않다라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의 선임은 부적정했고 축구협회가 축구 종합센터 건립에 문체부의 승인도 없이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는 등 9개 사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축구협회는 항소하였고 월드컵에선 최고의 멤버로 최고의 대진에 갔음에도 32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분노와 축구협회의 무능과 부실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문체부는 결국 특별감사를 예고한 거죠. 스포츠 단체를 2년 만에 다시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비춰지면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죠.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도 아마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피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어떻게 정부에서 축구협회를 이렇게 간섭할 수 있냐. 하지만 의지는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앞선 감사와 방식도 달리하여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축구협회의 문제점을 찾겠다. 축구협회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매년 200억에서 300억 수준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뭐 피파 핑계를 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국민분들이 이번 감사와 조사에 오히려 강력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축구협회의 비위 그리고 제보 창구를 열어 탈탈 털어버리겠다. 축구협회장과 축구 감독도 타깃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감사가 임박을 해버렸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사전조사가 필요하지만 최대한 빨리 감사에 돌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제보 신고 창구까지 운영하여 협회 안팎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규명하겠다. 경찰 수사가 2년간 공전을 거듭한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도 이번 감사에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문체부와 회장 선출 시 선거인 수를 확대하는 부분과 걸위 시 60일 이내 선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큰 틀에서 논의했다라고 했지만 강력한 징계와 강력한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2년 동안 뭉개져버린 수사가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적극 진행하겠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어찌됐건 이 문체부에서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정몽규 협회장은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다. 절차와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 감사관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회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경찰에도 이와 관련한 8건의 고발장까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강력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변호사가 직접 대동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요.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체부에서 강력 조사를 이미 실시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상태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법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정몽규 회장이 기획적 사퇴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파헤쳐질 가능성이 높고 이번 홍명보 감독의 사실상 뭐 도피성 사퇴 발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모습조차도 이것과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사실상 업무 방해 그리고 배임 혐의 등의 고발건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 수사 중인데 이것이 결국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징역형이 나올지 벌금형이 나올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사실상 연봉 몰수라는 강력한 카드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근로 대가로 지급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강력한 제재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수할 방법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거죠. 만약 홍명보 감독이 정말 뭐 많은 논란거리처럼 이 정몽규 협회장과 더불어서 뭔가 관련된 형사처벌에 책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경우는 뭐 몰수가 가능할지 법적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근로대가로서 지급한 연봉이지만 이것과 관련하여 뭐 정몽규 회장처럼 업무방해, 배임 혐의 등의 어떤 추가적인 축구협회 내부적인 그리고 감독에 선임되는 데 있어서 뭔가 편법적인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연봉과 관련된 몰수가 가능한 것이니까 이것은 그때 상황이 와봐야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위약금도 물 수 있느냐? 라는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글쎄요,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약금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실질적인 형사처벌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아주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절차의 위법성과 실질적인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온라인상과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몰수가 된다더라, 형사처벌을 받아서 감옥을 가야 한다더라, 감옥을 가야 한다 등등등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좁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홍명보 감독을 추대하여 올려놓은 이임생 전 이사가 입을 열었는데요. 전 국민이 분통 터지고 있는데 이게 웃음이 나오나 홍명보를 선임한 이임생의 근황에 대해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주도했던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의 사퇴 다음날 공개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는요, 현재 차범근 축구교실 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SNS에 직원들에게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힘내자라는 의미로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라며 단체 사진을 공개했고, 이 사진 앞줄에 이 이사가 앉아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중에 앉아있다라는 건데 누군지 얼굴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인가요? 이 사람인가요? 제가 볼 때 이 카키색 컬러의 사람이 이 이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과거 그렇게 감독 추천 권한도 없는 이 이사가 선임을 주도했다라는 지적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럼에도 당시 브리핑에서 이 이사는 홍 감독을 대표팀 책임자라고 평가하며 선임의 정당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홍 감독 사퇴 이후 축구협회를 향한 책임론이 커지며 문체부 장관은 SNS에 축구협회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미 이 이사는 지난해 축구협회를 떠나게 된 거고, 정몽규 협회장도 북중미 월드컵 이후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홍 감독은 이미 29일 날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정리해보면 어떻죠? 이번 월드컵을 망쳐놨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당사자들 3명이 이미 교묘하게 다 사퇴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퇴했는데 어쩔?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법적으로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 국민분들의 괘씸함과 답답함이 오죽하겠습니까?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작에 빨리빨리 이루어졌다라면 아마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을 보지 않아도 됐을 수 있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무려 매년 300억의 나랏돈을 쓰고 있는 축구협회가 월드컵이 폭망한 뒤에야 법적인 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홍명보 감독이라는 많은 국민적 비판의 주인공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뒤늦은 후회가 많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논란이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홍명보 감독은요, 월드컵에 성공을 했어도 사퇴를 고려했다. 12년 전 상처가 더 벌어졌다. 끝내 자진해서 아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에서 성공을 거둬도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계약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미 사퇴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봤더니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이미 사전에 홍명보 감독에게 있었던 계획이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선수 시절 아시아의 리베로로 불렸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져서 흘러 사퇴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스포츠 서울 취재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사퇴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부임 당시 때부터 자기 존재로 응원받지 못하는 대표팀, 현실에 대한 고민, 정몽규 회장 3선 기간 행정 난맥으로 지판받은 대한축구협회,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권으로부터 문매를 맞았고 덩달아 홍명보 감독도 욕바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감사를 시행한 문체부가 홍명보 감독이 절차 문제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일을 행사한 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대중들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불공정한 감독, 꼬리표가 지속해서 따라붙었고 A매치가 열릴 때마다 홍명보 감독과 협회를 겨냥해 야유가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홍명보 감독도 선수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건 뭐 스포츠 서울 입장에서 홍명보 감독을 두 손에 주는 건지 그냥 사실 팩트만을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사퇴를 고려했다? 성공했을 때의 이야기이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사퇴를 고려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 이전에 애당초 감독직을 자신의 첫 주장처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독 기사에 올라온 댓글을 보면 양심에 손을 좀 얹고 말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실패하고도 자진 사퇴가 아니라 윗선 압박에 못 이겨서 자진 사퇴한 것 같다만 무슨 성공을 해도 사퇴를 한다고 말을 하는 거냐. 언론 기사에 비판도 쏟아지고 있고요. 당연히 많은 대중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는 귀국을 했지만 요번 월드컵 때 패배 때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굳게 굳어 있었던 손흥민 선수의 표정이 이 귀국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논란이 터집니다. 지고 있는 와중에 수비수를 투입해라. 그 당시 이강인의 입모양을 보니 재성이 형 지금 들어와야 돼로 추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영상으로. 근데 여기 보면 그라운드 위에 엇박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 남아공전 도중에 포착이 됐는데 0대1로 뒤지며 패색이 짙던 후반 브레이크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시를 전달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히면서 감독보다 선수들이 더 분주해 보였다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전술적 메시지가 벤치에서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와중에 이강인 선수가 코치진에게 다급히 의견을 전달하는 장면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축구팬들은 당시 이강인 선수의 입모양을 토대로 재성이 형 지금 들어와야 돼. 나중에 들어오면 늦어. 라고 다급하게 요청한 것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성 선수는 끝내 경기장을 밟지 못했죠. 현장 선수들이 느끼는 전술적 요구와 벤치의 판단이 어긋나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당시 대표팀 내부의 전술적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잇따른 선수 기용도 논란 위에 올라섰습니다. 전술 운영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몇몇 장면은 더 있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김민재 선수도 지난 25일 남아공전 후반 20분 교체 아웃되며 김진규 코치 등에게 경기장을 가리키고 두 팔을 벌리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였죠. 이에 교체 지시에 불만을 토로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김민재 선수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이라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선발 제외 역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면서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손흥민은 최정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 없이 후반 11분 교체가 되면 논란이 됐죠. 여기에 골키퍼 김승규가 이 결정을 남아공전 당일 미팅 때 알게 됐다라고 털어놓으며 내부 정보 공유가 충분했냐라는 대한 의구심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의구심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예전 홍명보 감독을 추천하고 돌연 사임했었던 전혜성 전 강 위원장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1순위였고 나머지는 외국 감독들이었는데 이날 보고를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다음날 돌연 사의를 표명하게 된 거죠. 갑작스럽게 사퇴한 상황에서 다른 이임생 이사가 권한을 넘겨받아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반박을 했지만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후계자로 지목을 하기도 했었죠. 평소 정 회장은 평소 홍 감독을 전적으로 신뢰해 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축구의 시대 자신이 펴낸 저서에도 홍 감독에게 차기 축구협회장을 권유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유심히 지켜보니 평판대로 좋은 축구인이었고 행정가로서의 자질도 훌륭했다. 협회 구성원들의 신망도 높았다. 축구계의 각종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 정도면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들었다. 홍 전무는 협회장을 물러날 계획을 밝히며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설 것을 권유하자 논란의 표정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의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 사람의 판에 국민들이 놀아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에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사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한 30초밖에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홍명보 씨는 어떤 사과나 죄송스럽거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제 생각에는 사퇴 발표를 했을 때보다도 더 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퇴문도 새벽 시간대, 한국 국민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발표를 했고요. 그마저도 녹화 영상이었다라는 의혹과 그마저도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는데 귀국해서 행사는 안 하더라도 현장에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죄송합니다. 뭐 다 저의 불찰입니다. 최소한의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꾹 다문 채 그냥 철저히 무시하고 이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것이 저는 이 두 가지가 매우 놀라웠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명보 씨를 두고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뭐 감독이 이만저만해서 능력 부족인 것 같다. 근데 저렇게까지 맹비난을 해야 되냐? 정말 소수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국민분들은요, 홍명보 씨의 실력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했고 무능력하다면 거기에 대한 인지와 사과와 인정과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수년간의 수십억의 연봉을 받아왔던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로 최악의 결과를 냈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퇴라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좀 도의적인 차원에서 국민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죄스러운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홍명보 씨 앞으로 어떤 처리가 이어지겠습니까? 굉장히 어둡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이 되어 화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28일 날 현지 멕시코 할리스코 과달라과하에 위치한 대표팀의 숙소를 나서고 있는 정몽규 협회장의 모습인데 이번 월드컵 이후로 사실상 사퇴를 선언한 입장에서도 야, 어떻게 끝까지 이 사태가 되냐라는 착잡한 표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표정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눈에도 보여지시지 않습니까? 협회장의 표정은 이토록 굳었는데 사퇴를 발표하는 감독의 표정은 밝기 그지없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사태를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새 판을 준비하는 한국 축구이고요. 차기 감독은 외국인, 회장 선거 변수로 아시안컵 준비 파행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북중미 월드컵 실패 후폭풍요 이미 몰아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장 새 판짜기에 돌입해야 하고요. 대변혁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실패를 맛본 만큼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바꿔야 하고요. 특히 홍명보호는 선임 과정부터 잡음이 많이 나왔죠.